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항공우주 1팀 상공사일상 박성호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우주 거주 시설 내 질병 분류 시스템 구축에 대한 탐구입니다. 제목이 후에 있을 팀원의 탐구와는 약간 상이할 수 있는데 일단 해당 제목이 제가 담당하는 파트에 조금 더 알맞는다고 생각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저희 팀의 발표는 항공우주 팀과 IoT 팀의 발표 두 개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예정이고 저희 팀원은 그 시스템 그 자체의 구축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일단 목차입니다. 목차는 주제 선정, 공유, 최종 목표, 본인의 역할, 그리고 탐구 내용 마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주제 선정 동기입니다. 지구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미생물들이 우주 방사선과 그리고 우주에서의 온도, 기압차 등으로 인해서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우주 방사선 차폐와 기압, 온도 제어를 통해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유지하는 우주 거주 시설 내부에서는 미생물이 살아가는 데 충분한 환경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우려 때문에 우주 거주 시설의 발사 시에는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서 미생물을 되도록 제거한 뒤에 발사하지만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부터 1998년도 첫 장기 체류 우주 거주 시설인 우주정거장이 쏘아 올려진 직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우주정거장 내 질병체 미생물이 과다 번식하고 있다는 지난 2015년 뉴스와 그리고 아폴로 2 우주 우주인들이 단체로 감기에 걸려서 임무 수행에 지장을 겪었다는 지난 정보들은 이제 우주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면역력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더욱이 이제 민간 우주 산업의 발전으로 앞으로 우주 개발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한 가운데 아직도 우주에서 발생한 전염성 질병에 대한 명확한 격리, 대처 프로토콜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처럼 강력한 질병을 상정하지 않고 있고 우주 공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질병에 대한 검사를 하기 힘들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주인들의 기침 소리를 상시 분석해서 질병을 판독하고 그에 맞춰서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해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희의 최종 목표는 기침 소리를 이용한 질병 분류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우주 거주 시설이라는 환경적 요소를 특정해서 이제 저희 팀원이 반영하도록 하고 우주 거주 시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주 정거장에서의 에어플로우 컨트롤 시스템, 즉 공기 순환 제어 시스템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제 우주 공간에서의 비말의 역학적 특징 조사, 그리고 소형 우주 거주 시설 산출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탐구 내용으로 넘어가서 먼저 우주 거주 시설의 구조입니다. 일단 현재 존재하는 우주 정거장의 사진을 가져와 보았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도 이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나사에서 발간한 학술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ISS에서 가장 최신 모듈의 공기순환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우주정거장과 지표 환경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중력 상태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폐쇄되어 있으며 정거장 내부에 인공적인 대류 시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도의 사용에 제약이 있고 거주 시설의 온도가 아주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앞서 보여드린 지표상의 환경 차이로 인해서 질병적 특성에 대한 슬라이드와 그리고 일본 이화학연구소에서 제출한 이제 연구 자료가 원래 슬라이드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파일 호환 문제로 누락돼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질병적 특성에서 우주환경과 지표상의 질병적 특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다른 부분보다도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비말이 공기 중에 지속적으로 체류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 이화학연구소의 지난 2019년 연구에서 보게 되면 우주 환경에서 G의 흉선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주 환경에서는 흉선의 크기가 감소해서 우리 인체 면역력을 담당하는 T세포의 정상 생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볼 수 있는 비말의 유효 감염거리입니다. 이를 보면 약 2m 전으로 이제 비말이 공기 중에 체류하다가 중력에 의해서 지표로 낙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진은 이 사진은 오픈GIS과 오픈폼을 이용해서 입체의 유동을 분석하고 그래픽화한 실제 시뮬레이션 사진입니다. 무중력 상태의 폐쇄된 공간에서 공기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한 해당 사진을 보게 되면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바로 여기 인체가 서 있는 곳에서 인체의 입에서 빠져나갔다가 나오는 입체의 유동입니다. 이제 여기서 공기의 흐름을 전부 다 싹 지워버리고 우리가 비말의 움직임만 나타내게 되면 다음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여기서 왼쪽의 경우에는 우리가 중력이라는 요소를 부여했을 때 우주 환경에서 폐쇄된 공간에서 비말이 움직이는 것을 이제 시뮬레이션한 사진인데요.
A에서 입에서 우리가 뱉어진 비말이 B에서 점차 퍼져나가고 C에서는 완전히 모든 공간에 가라앉지 않고 결국에 사진 반대로 왔네.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A에서 입에서 뱉어진 비말이 이제 B에 와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숨결에 의해서 공기 중으로 떠오르게 되고 C에서는 점차 퍼지기 시작해서 D에 이르러서는 모든 공간으로 비말이 퍼져나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은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는 요소를 이 공간에 더했을 때 비말이 땅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비교 사진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무중력 상태 그리고 폐쇄된 공간에서 감염의 위험성과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우주 거주 시설 내부에서 전염병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과 고전염성 질병에 대한 프로토콜의 필요성이 여기서 대두됩니다. 산출물의 경우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작 중에 있고 앞서도 보여드렸던 나사의 최신 모듈의 형태를 반영해서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팀원이 현재 제작 중인 질병 분류 시스템을 탑재하고 검증해보면서 해당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끝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주 시설에 대한 발표를 이후 그 인공위성 방역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탐구하게 될 IoT 분야팀의 송봉준입니다. 일단 먼저 아까 성우가 말했다시피 무중력 상태에서 비말 감염이 엄청 위험하다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련 기사들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인공위성 내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혼자서 깊게 고찰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여러 기사를 보던 중에 코로나 감염, 즉 전염병 감염 기침소리랑 그 원래 기침소리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걸 알아내는데 제가 큰 도움이 됐던 게 MFCC인데요. 이건 음성신호의 특정 값을 나타내는 기호인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더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MFCC를 이용해서 이 인공위성 내 감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한번 방법에 대해 생각해봤는데요. 일단 캐글에 있는 감염자 기침소리의 데이터를 수집한 게 있더라고요. 이걸 사용할 거고요. 이걸 사용해서 MFCC를 추출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MFCC를 추출한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기침소리, 여러 소리들을 RNN을 통해서 즉 신경회로 분석이죠.를 통한 음성 데이터 기계학습을 시킬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이걸 하드웨어를 제작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MFCC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MFCC는 일단 스펙트럼, 즉 여러 가지 소리 신호들을 자르고 잘라서 스펙트럼을 만들어내고 이 스펙트럼을 MFP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매 스펙트럼에 대해서 자세하게 뒤로 설명해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MFCC라는 게 추출이 되는 건데요. 일단 먼저 어떻게 추출하는 데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리라는 건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일정 주파수로 되는 게 아니고 배음 구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4옥타브를 말하게 되면 8옥타브, 12옥타브 이 배음들이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 포함된 거를 피크들을 존재하고 있어요. 이 피크들을 메리라는 과정으로서 피크들만 연결을 해서 새로운 스펙트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MFCC를 직접 추출하는 방식을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해봤고 이 작성해본 결과 제 목소리를 샘플로 통해서 한번 스펙트럼을 나타내봤어요. 그래서 MFCC를 추출한 거고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RNN을 통해서 음성 데이터를 어떻게 기하학습 시킬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CNN이 아니라 RNN, 순환신경망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RNN은 고정 길이 입력이 아닌 임의의 길이를 가진 시퀀스를 다룰 수 있어요. 즉 소리라는 건 고정 길이가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고정 길이라는 거는 이 데이터에서 직접 데이터의 길이를 정의를 하는 건데 그렇게 정의를 하지 않는 소리, 동양 행동들 이런 걸 다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NN을 사용했는데 RNN은 응대칭 윤리에서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가중치가 추가되는 형식이래요. 근데 만약에 이 가중치가 추가되면 과거의 시점에까지 오류나 이런 데이터들을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RNN은 역전파 알고리즘을 사용한대요. 그 이유가 가능한 이유가 여기서 자기 자신한테 가중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 은닉층이 있던 것이 다시 과거에 있던 데이터들을 다시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사용하면서 기울기 소실 문제가 일어나요. 이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STM이라고 해서 그 뉴런 안에서 직접
그 입력 게이트, 출력 게이트 등등 자기 자신에게 데이터를 보관해 놨다가 이런 걸 직접 삭제하고 이런 것을 학습하고 필요할 때마다 이를 추출하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직접 데이터로 한번 실행해 봤어요. 그래서 NSTM이랑 직접 엔비딩한 값들이 나오죠. 그리고 아직 실행하진 않았는데 이렇게 직접 구현한 LLM 모델을 이용해서 신뢰도 검사를 할 거예요. 이 신뢰도 검사를 할 데이터는 깃덥에서 코로나 감염자의 기침소리에 대해서 분류해 놓은 데이터를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아직 제작하지 못한 하드웨어인데 일단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서 직접 그 소리들을 학교에 있는 소리들을 직접 수집을 하고 수집한 거를 모델에 한번 돌려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실패한 점이 있는데 하드웨어를 맞아다 실패한 점은 실시간 통신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안해낸 방식이 MLCC를 실시간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복잡한 엔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엔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 MLCC를 좀 더 동적 시퀀스를 좀 자르는 형식을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리들 있잖아요. 소리를 특정 값에 의해서 길이마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에 보내는 생각을 고안해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